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승일희망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상임이사 박성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 제가 강연에 대한 경험이 오늘 처음이기도 하고 또 잘할 자신도 없어서 좀 망설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제목에서처럼 정말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전문적인 일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또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이야기가 집중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이런 자리에서 잘 떠는 건데 오늘 많이 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웃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런 마음으로 일을 했구나, 그렇게 걸어왔구나, 공감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 영상 속에 나와 있는 루게릭병 환우 박승일이라는 사람은 제 남동생입니다. 현재 15년째 루게릭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동생은 연세대학교 농구 선수를 거쳐서 기아자동차 농구 선수였고 국내 최연소 프로농구 코치였습니다. 그런 동생이 현재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에 있으면서도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루게릭 환우들을 위한 요양병원 건립인데 그 꿈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승일희망재단을 설립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루게릭병에 대해서 좀 많이 알리려고 열심히 애써왔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류게릭병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모든 기운이 빠지고 근육이 마비되면서 말을 할 수도 없게 되고 또 음식을 삼킬 수도 없게 되고 또 호흡을 할 수도 없는, 누군가 24시간 그의 곁에서 눈을 바라보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아주 어려운 병입니다. 보통 50대, 60대에 발병한다고 알고 있지만 조금씩 그 연령대가 낮아져서 20대에도 발병하는 그런 안타까운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감각 신경이나 또 정신력, 그다음에 기억, 인지 능력은 이전보다 더 또렷해서 육체의 감옥에 갇혀 사는 병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평생 한두 번 정도의 가위 눌림의 상태를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 병의 확진 이후에는 살아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병이라고 저희는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류게릭병 환우를 위한 일을 하면서 아주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생이 바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착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 오늘 어떠세요? 잠시 저 이렇게 지금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좀 착해 보이시나요? 네. 네, 아마도 잘 모르실 텐데 저 자신도 제가 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간절히 바라는 그 꿈과 소망과 그런 바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제가 재단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아까 영상에서 살짝 지나갔지만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의 삶을 별로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고 또 남을 위한 일들에 대한 큰 생각도 많이 안 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결혼을 해서 보니까 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 자리가 저에게 맞는 자리인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예, 보통은 어떤 자리를 정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실력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를 봐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류게릭병 환우 가족이라는 거 말고는 이러한 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고 많은 부분 자격도 능력도 부족하고 특히나 어떤 누군가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현재 승일희망재단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재단이 2011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착하지도 않고 또 비영리 재단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제가 그렇다면 이 자리에 왜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절실함, 간절함, 그리고 류게릭병 환우에 대한 어떤 공감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류게릭병에 관련된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다 하여도 두 번 다시 사실은 돌아보고 싶지 않은 병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 그 안에는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망만 가득한 병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일을 돌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류게릭병 환우분들의 삶을 점점 더 이해하면 할수록 류게릭 요양병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그분들에게 필요한지 제가 공감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열심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원칙과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단을 설립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환우분들의 사례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도 하셨고 또 저 또한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뵈었을 때
그분들에게 제가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지원에 대한 소식보다도 루게릭병 환우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저를 굉장히 반겨 맞아주셨고, 저가 있는 내내 그분들의 삶의 어려움들, 겪었던 마음의 상처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재단을 설립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이 일을 해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재단 설립하고 처음에 가졌던 모금의 방법들은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던 것들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의 삶을 여과 없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힘겨운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사람의 마음을 좀 동정의 마음이나 아니면 그분들을 꼭 도와야 되는 당위성, 무거운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앞으로의 모금들을 어떻게 해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승일희망재단의 그 루게릭병 환우분들은 불치의 병이기도 하고 또 희귀병이기도 하고 그분들을 보여드렸을 때 보시는 분들에게조차 어떤 희망이라는 것보다는 무거운 마음들을 안겨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는 모금의 방향을 좀 다른 기관과 다르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환우들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어떤 지원의 대상이지 공개의 대상이나 동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저의 분명한 방향성을 그 기간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제넘게도 제가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가지게 되었는데 루게릭병 환우에 대한 애정이 아무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남달라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부 문화를 좀 새로운 기부 문화를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또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사진 보시면 혹시 기억나시는 캠페인 있으십니까? 2014년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떠들썩했던 캠페인이 있습니다. 루게릭병 환우분들을 응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기부까지 이어지는 얼음물을 뒤집었었던 캠페인을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캠페인을 우리나라에서는 승일희망재단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저희 재단에 온 새로운 좀 특별한 선물 같은 거였거든요. 루게릭병에 대해서 많이 알리려고 했고 모금도 좀 많이 잘 하고 싶었지만 알리기 쉽지 않았던 터에 저런 캠페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재단에 선물처럼 찾아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루게릭병을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또 알렸었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기금들이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이 저희 재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사실 부푼 꿈도 가졌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병원 건립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즈음에 저의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루게릭병이라는 희귀 질환 말고도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희귀 질환을 가진 분들이 이것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일까? 도리어 상실감 또 소외감 같은 거를 가지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이 저에게 또 찾아왔는데 그래서 다행히 저희 재단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상의하고 전체 모금액의 약 10분의 1인 1억 원을 다른 희귀 질환 아이들을 돌보는 단체에 저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저희에게 굉장히 뿌듯한 일이기도 하고 함께 한다는 마음의 표현이었는데 앞으로 저희 승일희망재단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루게릭병 환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포부를 또 가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좀 슬픈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타까운 그 현실에 대한 발견도 하게 되었는데
그 평범하신 저와 같은 분들은 저희 재단에 연락을 주셔서 이런 좋은 캠페인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이 누군가를 위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가 도리어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그분들이 그런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뭐 선진국에서 보여지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는 기업의 기업인들이 기부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에 앞장서는 모습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계기는 이제 많은 언론사에서 저희에게 전화가 와서 어느 분이 기부를 했다는데 어느 기업인이 기부를 했다는데 얼마 했는지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질문을 해주셨지만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기부 문화라는 것이 물론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한다고는 들었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어떤 그 대상, 어떤 계획 이런 것들에 벗어난 일에는 굉장히 유연하지 않은 모습들을 봤고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것도 그 기간에 제가 알게 된 어떤 사실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저희 재단이 그러니까 모금을 하려고 하는 방향을 이렇게 짧은 문구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부라는 것이 보통은 기부자가 주는 것으로 끝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면 저희는 기부를 받지만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무언가를 같이 주면서 소통하고 오랜 인연을 만들어가고 나누고 또 그분들이 함께함으로써 저희를 대신해서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드리면 저희 승일희망재단은 루게릭 희망 콘서트라는 것을 10번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 콘서트는 이전의 기부 콘서트와는 다르게 사실 제가 기부 콘서트를 몇 번 전에 가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의미 전달 그 단체가 하는 일들을 알리는 데 좀 주력을 하다 보니까 무거운 느낌 때로는 뭐 기부 약정서를 그 현장에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기부 약정서를 받는 뭐 그런 것들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콘서트가 아니라 국내에 정말 유명하시고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10원도 받지 않고 아까 그 사진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능 기부로 기쁘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윤도현 씨, 박정현 씨, 거미 씨 이런 분들이 다 저희 콘서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참여하신 분들도 기쁨을 느끼시고 보람을 느끼시고 또 오셔서 공연을 보신 분들도 너무 즐거웠다. 내가 일상에 이런 콘서트를 즐겼을 뿐인데 이 일이 좋은 일로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부 상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좀 하고 온 팔찌도 그때를 기념하기 위한 팔찌였습니다. 작은 기금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어린 청소년들에서부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희 재단의 기부 상품을 구매하고 나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자랑하는 의미에서 늘 팔찌를 착용하고 팔찌에 새겨진 그 로고를 설명을 하면서 이거 루게릭병 환우분들을 응원하는 팔찌야.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친구들이 SNS를 통해서 그것을 인증을 하고 홍보를 하고 다양한 확산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런 문구를 가지고 기부와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 미 호프, 나에게 희망을 기부해 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한 박승일이라는 사람은 현재 눈 깜빡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루게릭 요양병원이라는 꿈을 꿨을 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그 일이 희망으로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실체를 가진 희망이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이 우리 사회의 절망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희망의 예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승일희망재단은 사실 병원 건립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도 전하고 싶은 그런 재단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전문가였던 정말 평범한 한 사람이 재단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오고 일을 해오는지를 설명을 드렸다면 그 과정에서 꼭 좀 제도적인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불균형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저희 승일희망재단은 비영리 재단 법인이면서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정기부금 단체와 또 법정기부금 단체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와 법정기부금 단체는 기부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의 비율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만 해도 제가 기부를 할 때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고 하면 지정기부금 단체보다는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극복할 수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승일희망재단이 얼마의 모금을 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현재 병원 건립 기금으로 35억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 35억 원 안에는 정말 5천 원의 기부금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꼭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에 수많은 노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비영리 재단 법인 중에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하는 곳도 있죠. 하는 곳도 있지만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저희 이렇게 지정기부금 단체가 넘지 못할 장벽이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아쉬움이고 이런 불균형 때문에 기부금의 어느 법정 기부금 단체에 쏠림 현상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정부에서 좀 뭔가 제도적인 개선이 있다고 하면 저희 같이 민간 단체들이 정말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와 같은 단체들이 그런 제도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서 꼭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 더 많은 소외되신 분들, 힘겨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